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입니다. 예,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했는데 폭설 때문에 급히 화상으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화면이 조금 어두워도 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눈이 내리고 날씨는 추운데 코스피에 대해서 관심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 꿈의 네, 지수라고 하는 코스피 3천선 돌파했습니다.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설명 먼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56년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 가다가 이 지금의 이 코스피라는 지수를 시작한 것이 1981년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1981년도에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 3000까지 왔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냐? 1981년 3월에 우리 국내 시장에도 기업들이 있었겠고 뭐 주가 흐름들의 시가총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대비 30배가 커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제 코스피 3000 시대라고 하면 좀 간략하게 말하면요. 1981년 대비 우리 기업들의 가치, 규모, 사이즈가 30배 커졌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코스피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 아무래도 이 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열풍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아주 큰 손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올해도 이런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작년 한 해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2월, 3월에 큰 조정을 받았을 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의 수급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들였던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액이 60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역대 최고 기록이고 과거에 좀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했을 때가 한 10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거보다도 6배가 많은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을 이끌어 왔고요. 올해 들어서자마자 오늘도 2조 원, 어제도 1조 3천, 그제도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거의 4조 원 이상을 또 사들이면서 큰 틀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 3000 시대의 주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아마도 지금 봤을 땐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이제 주식 대기 자금. 당장이라도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지금 한 60조 원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봤을 때도 뭐 주식을 떠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러시, 뭐 주식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흐름이 그렇다면 계속 이어진다면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주가가 3,200을 갈지, 3,300을 갈지, 3,500 이상을 갈지요. 이것을 전망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 분석, 기본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 가치에 대한 기본적 분석으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는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급, 유동성의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유동성으로 이끄는 장세에서는 이 주가의 전망이 좀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즉 꺾일 때 비로소 꺾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다만 지금 국내 증권사들의 거의 올해 최고치는 약 3,200에서 3,300 정도까지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300까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실물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내수 침체라든지 가계 부채라든지 이렇게 주식 시장의 호황이 실물 경기와 괴리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제 과열을 걱정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들이 나오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예. 괴리들이 있지만 결국 또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식 시장의 실물을 좀 먼저 앞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빨리 앞서갔고 이 뒤따라서 따라가야 될 실물 부분이 굉장히 천천히 혹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서 좀 낙관하는 분들은 뭐 과거와는 다르다. 유동성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괴리도 인정해야 된다라든가 앞으로는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소비 섹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현재 뭐 신기술들 2차 전지라든가 전기 자율주행차라든가 또 여기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수출 잘 되는 거 봐라. 이 주가는 그것을 선행한다. 뭐 이렇게도 낙관하는 분들은 이야기는 하지만 글쎄요. 주식이라는 것이 역사상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실물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연초가 됐지만 경제 투톱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제 이 주식 시장이 3천이 되는 이 시점에 오히려 그 실물과 자산 시장, 금융 경제의 괴리들을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경기를 선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해도 좀 너무 빨리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첫 번째 걱정은 그 괴리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두 예. 번째 걱정은 바로 빚입니다. 이 빚 투자가 지금 뭐 거의 신용융자가 20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주식의 이 빚 투자 규모도 크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채, 이 빚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어느덧 1,900조를 넘어섰고요. 기업 부채는 2,100조를 넘었습니다. 거기다 국고부채, 협의로만 따져도 800조 원이 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오늘 그 5천조에 넘는 그 부채에 대한 것들의 우려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동안 고생했고 또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들이 승리하는 장 그런 1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오히려 뭐 막연한 낙관보다는 과연 지금의 유동성 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예상과는 다르게 뭐 달러 약세라든가 유동성 공급이 끝나는 어떤 트리거 가령 뭐 인플레가 크게 나온다든가 혹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진다든가 우리가 실물 경제가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못 쳐진다든가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언제든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스피 3,000대의 의미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